뭐 하는 거야? 자동차입니다. 제 차는 세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을 바꿔 세상에 단 한 대뿐인 드림카를 만든다는 남자. 연매출 사업.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익률의 사나이가 등장했다. 기술이 곧 돈. 수익률 90%에 도전하는 태근 씨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 고가의 수입 중고차들이 모인 이곳에 오늘의 갑부가 있답니다. 가격만 해도 억소리 나는 중고차들의 위험. 매일같이 슈퍼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남자.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민갑부에서 왔는데 오늘 갑부 되시는 사장님 맞으시나요? 전 아닌데. 저는 좀 볼 게 많아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시기 전에. 저분 여기 잘 아세요? 저랑 오래된 단골이시고요. 네. 차를 좀 자주 바꿔 타시고 원래 좋은 차만 좀 좋아하세요 많이. 그분 그 돈 버는 수완이 장난 아니에요. 먹잇감을 찾듯 자동차를 요리조리 둘러보는가 싶더니 황급히 사라져버리는 남자. 그래도 진짜 놓치는 것 같아요. 저 차 아니야? 목적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따라가길 1시간. 곧 작은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삼매경. 분명 중고차로 뭔가를 하는 사람 같긴 한데 이번엔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아까부터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자동차 딜러신가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차 뜯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차를 뜯어먹고 산다? 중고차를 구입해 뭔가를 할 모양인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도착하자마자 가차없이 차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다 뜯어요? 예, 이거 다 뜯을 거예요. 전체 색깔까지 다 바꿀 거예요, 이제. 딱 봤을 때, 와, 진짜 갖고 싶다 할 정도의 차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중고차를 뜯어 돈을 쓸어 담는다는 남자. 아이고, 이러다 차 망가지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되는데요. 지금 이게 다 돈 버는 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거침없이 차를 뜯고 또 뜯는 그때 손 까졌는데요? 피나요? 응. 일상일인데 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요. 찢을 때도 있고. 손가락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작업. 차 안을 통째로 뜯어낼 모양인데요. 이게 대시보다 통째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저기 안에서 나온 실내 파츠 부품들이죠, 이제. 1시간 반 만에 작업 완료. 부품을 되팔기라도 하는 걸까요? 차를 완전히 갈아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마진하고 커스텀 비용 뭐 이런 거에서 보편 한 장? 한 장? 네. 한 장이면 얼마일까요, 한 장이면?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마진을 보고 작업 들어가세요. 수익률 1,000만 원의 사나이라 불리는 김태근 씨입니다.
중고차 한 대만 있으면 돈 버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 오늘의 갑부. 낡은 차를 뜯어 고쳐 되팔아 수익을 얻는다는데요. 요즘 다 수작업이랑 이거 손으로 뜯는 거예요, 전부 다. 기계로 이제 다 박을 땐 다시 기계로 바뀌어요. 자동차의 낡은 시트를 복원하는 작업. 이게 모든 차들은 거의 똑같은 건가요? 네, 원래 다 똑같아요. 약간 뭐 난이도에 따라서 시트 벗기는 게 좀 힘들어서 힘들지 몰라도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좀 일단 네. 다 뺏겨낸 거 이제 엉덩이 쪽이 이제 지금 엉덩이인데 이제 뺏겨내서 이걸로 이제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최소 10년 이상 된 낡은 시트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갑부. 이유가 있답니다. 이 자체가 워낙 가죽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거 벗겨내서 안쪽 보게 되면 이게 다 삭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긁히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보면 긁히죠 이제. 이게 스펀지가 다 삭아서 자 눌어붙은 거죠 이제. 건강을 위협할 것 같은 낡은 시트의 속살 충격적인데요. 솜들이 사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곰팡이 냄새 같은 이제 이 타가지고 냄새가 코로 막 진동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차에서 냄새 난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다 냄새의 요인이 전부 다. 만약 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낡은 시트부터 의심해봐야 한다는 사실. 기존 거 다 뜯어서 버리는 거니까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냄새가 좀 심하니까 그런 걸 좀 없애려고 하는 거죠. 5mm짜리 네. 뒤에 백반들은 10mm짜리 백반들은 이제 스펀지죠 이제 이게. 아, 그 사갔던 스펀지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옛날에 뭐 미싱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모자 공장에서 봉제일을 했던 태근 씨. 가죽 시트 복원은 가장 자신 있으면서 인정받는 분야라는데요. 100% 수작업. 시트 하나를 복원하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제는 새로 만든 가죽 커버를 입힐 차례. 삭은 스펀지는 과감히 버리고 뽀송뽀송한 스펀지로 교체하는데요.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새 단장한 시트. 조립까지 끝내면 냄새 걱정 없는 갑부표 시트가 완성됩니다. 같은 시각 자동차 외관 역시 새 옷 갈아입느라 분주한 모습. 차 한 대가 변신하기까지 꼬박 5일이 걸린답니다. 이제는 내부 부품을 바꿀 차례. 시트와 똑같은 가죽 옷을 입혀주고 다시 조립 과정을 거치는데요. 갑부가 만든 차는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탈 거 했으니까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조립해야지 이제. 부품 하나하나 갑부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분해 과정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조립 과정. 차 안에 들어가는 나사만 해도 무려 3,000개.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성능 검사를 담당하는 친한 동료가 방문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전국으로 방송 나갔으면 이제 에이스 받으러 올 거 아니야. 많은 차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좀 숙달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바퀴 달린 거 4개는 똑같지만 안에 실내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틀리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기술력이 남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남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갑부. 오디오를 조립하며 한참 애를 먹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결국 작업을 중단하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데요. 그동안 맨손 작업만 고수하던 갑부가 정체 모를 장비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내시경 카메라라고 해서 내시경 카메라요? 최첨단 장비와 함께 문제의 원인부터 찾는데요.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안쪽에 있는 거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제품 뒤에가 뭐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알아야 이거 봐도 이해가 되는 거지. 오디오 뒷부분에 걸린 작은 전선이 문제였는데요. 3,000개가 넘는 나사 하나도 허투루 조립하는 법이 없다는 갑부. 무사히 오디오 조립에 성공했습니다. 괜히 너무 비싸게 튜닝을 했어. 딱 봤는데 허접해. 이러면 안 사겠지 사람들이야. 근데 딱 봤는데도 이쁠 정도가 돼야지. 와, 나 이 차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갖고 싶어 할 정도로 저희 만듭니다. 차량 보고는 물론 디자인까지 완전히 변신시킨다는 갑부. 이번엔 정체 모를 부품을 가져와 트렁크를 장착합니다. 의문의 가방까지 등장. 이제 이거 최대한 클래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해서 만든 가방에 이제 클래식함을 더해줄 빈티지 가방까지 얹고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완성한 가죽 시트까지 조립하면 드디어 갑부표 중고차가 완성됩니다. 5일에 걸친 대장정. 이제는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일주일 안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 꾸미는 건 다 끝났어. 도장서부터 실내. 2005년식 낡은 자동차가 영화에서 나올 법한 클래식카로 재탄생된 모습. 칙칙했던 내부가 럭셔리한 소가죽으로 무장한 고품격 인테리어로 변신했는데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차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겠죠? 일단 내 기술력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금액도 받는 거고 그렇게 꿈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 기술력이 그 정도 안 될 거면 작업하지 말아야죠.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한 갑부의 기술. 그가 꾸민 중고차들이 더 있다는데요.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우와. 남자들의 로망인 스포츠카의 내부. 재료값만 1,000만 원을 들였답니다. 이번엔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경차. 외형에 맞게 아기자기한 모습입니다. 같은 경우가 지금 네. 현재 안에가 올 회색이었어요. 전부 다. 아, 회색이었어요. 네, 시트든 대시보드든 문짝이든 천장이든 다. 평범한 내부는 가라. 손님들의 취향 저격할 만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는데요. 심심하고 촌스러운 내부도 붉은색이 포인트인 강렬한 인테리어로 힘을 줬답니다. 좀 쉽게 회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고가면 회전이 상당히 느려요. 그러니까 저가인데 차를 가서 꾸몄는데 너무 이뻐. 이런 차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타켓 잡은 상태에 그 차만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날 오후 드디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포츠카에 관심을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컨셉만 대충 느낌만 보시고, 원했던 색깔이 하나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시트는 대충. 거의 원래 원본 모습이 거의 없고. 혹시 그 차 사러 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제 차는 저 차인데요. 아, 좀 예.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커스텀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커스텀이요? 네.
아니 사장님이 원래 중고차 사가지고 그거 다시 수리해서 파는 분 아니셨어요? 아 그죠. 그거는 이제 제 부업이고요. 제 주업은 커스텀이 제 주업이죠. 사실 갑부는 잘 나가는 자동차 커스터머. 트렌디한 작업 스타일이 입소문 나면서 개성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데요. 2005년식 낡은 오픈카를 가져온 손님. 자동차 내부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는데요. 색이 완전히 공개같이. 제가 천천히 월급을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목돈을 모으기 어려워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처음 사게 된 차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수정해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좀 원했거든요. 네. 문 이쪽 윗부분은 이런 어두운 색 대신에 이걸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여기 시트 리스토어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죽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릴 거면 아예 그냥 나만의 것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내 풀 커스텀을 의뢰한 손님. 장장 일주일이 걸리는 대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다 털어야 돼요, 싹 다. 그러니까 대시보드 보고 다 빼낸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뼈대만 남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분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망설임 없이 작업 스타트.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차가. 여기 보시면 밑에 다 실리콘이에요, 전부 다. 원래 실리콘이 없어야 정상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다 부서졌거든요. 이 제품들이 나사 박어도 고정 자리가 다 망가졌어요, 전부 다. 깨졌으니까 내가 보기엔 실리콘을 다 쏜 것 같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발을 만들어서 평소와 달리 분해 작업만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대형 수조 앞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태근 씨. 밋밋한 부품을 물속에 넣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물 위에 특수 필름을 올려놓고 표면 장력을 이용해 부품에 무늬를 입히는 기술, 바로 수전사입니다. 수준사 같은 거는 공민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 무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이제 빨리 들어가도 안 될 거고 너무 또 늦게 들어가면 패턴 찢어지니까 그런 뭐 자기만의 스킬이 다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이드 미러 커버예요, 같아. 미러 커버. 언뜻 보기엔 쉬운 것 같은 수전사 작업. 여기엔 고도의 기술이 숨어 있답니다. 수면과 필름지는 물에 찰싹 붙이고 기포가 없어야 제대로 된 무늬를 입힐 수 있다는데요. 45도 정도의 각도로 내려가야지만 이 물살의 힘으로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초보자들 같은 경우 그냥 뜬다가 쑥 담갔다가는 다 하자예요. 제품을 입수시킬 때는 모서리 부분부터 일정한 속도로 담가야 무늬가 망가지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바로 15년 내공 자랑하는 명품 수전사의 자태. 작은 거랑 큰 거랑 할 때 뭐 기술의 차이가 있나요? 큰 거하고 작은 거 차이가 있죠. 다시 보여드릴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이 구역 최강자는 나다. 제작진의 호기심에 사람 키보다 더 큰 부품을 가져온 갑부. 무려 2m 40cm랍니다. 아까 바깥쪽, 그 사이드 발판 쪽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길죠. 차가 좀 크니까. 원래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 자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나중에 겹치겠죠, 이제 분위기들이. 겹치는 게 최대한 뭐 티 안 나게끔만 해야지. 초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대형 수전사 작업. 15년 차 갑부는 고수의 풍모에 맞게 양손 신공을 펼치는데요.
무늬를 반반씩 나눠서 입히기 때문에 패턴을 맞추는 게 관건이랍니다. 과연 결과는 사선 방향이 정확히 일치한 모습. 경계면의 차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담그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네. 옆에서 지켜보면 야 탕금 떠지네. 네. 그게 간단한 문제예요. 탕금 떠지고 이쪽에 탕금 떠지긴 떠져요.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아니 재미삼아 한번. 이면이 이제 되면 되는 거죠? 네. 의심 많은 담당 PD, 겁없이 수전사에 도전. 잘 나왔는데요? 요거 보시면 다 기포 찬 거잖아요, 전부 다. 15년 내공을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갑부. 기포 없이 면이 깨끗하잖아요. 한눈에 봐도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 실력이 입소문 나면서 갑부 매장은 수전사 손님들로 문전성시.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작은 포인트만 줘도 럭셔리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마음이 들어요. 만족스러워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수전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업체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물밀듯 들어오는 택배 작업.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도 수전사만큼은 꼭 갑부의 기술을 빌린답니다. 그걸 보내는 업체니까 카본 수조사 써놔 있으면 대충 다 아니까. 밀린 수전사 작업만 해도 하루 반나절이 금방 지나간다는 갑부. 아니 그런데 이건 장난감 자동차 아닌가요? 자동차 부품을 넘어 갖가지 물건들이 수전사 의뢰로 들어온다는군요. 뭐 오토바이, 뭐 산업용품, 뭐 개인 뭐 좋아하는 취향 이게 다 모두 다 어떤 제품이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자 종목이라는 수전사 작업. 전체 거래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이랍니다. 요 정도 지금 양이 현재 한 100만 원 정도 때 정도 소득이 생긴 거죠, 저희 쪽에서. 여기서 잠깐 수전사에 들어가는 재료라고는 필름지뿐. 갑부의 수익률이 궁금해지는데요. 수전사에 들어가는 필름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런 원통 한 가지 색깔이 하나잖아요. 이제. 네네네. 메다 따지면 메다에 한 6,000원, 7,000원 정도. 색이 좀 다양한 것들. 큰 차이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뭐 보통 메다에 한 8, 9,000원에서 뭐 진짜 좋은 거는 12,000원까지. 필름지가 따지면 되게 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약품값, 제 거의 인건비에, 제 퀄리티에 기술력 갖고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기술력으로 내가 토대로 금액을 내가 직접 측정을 하죠.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다는 갑부. 뒤늦게 풀 커스텀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작업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뭐 종종 뭐 있는 일이에요.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퇴근하고 차를 담아줄 순 없잖아요. 이제 밤늦도록 계속되는 잔업.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일단 늦어서 퇴근 안 될 것 같고 내일 또 아침 또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요 그냥. 일단 뭐 여기요? 네, 김밥 자는 건 아니니까 예. 일단 뭐 몇 시간뿐이 못 자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하더라도 집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자는 게 더 나으니까 그냥 잡니다 그냥. 일주일에 2번은 이렇게 사무실에서 잠을 잔다는데요. 피곤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풀 커스텀을 의뢰했던 손님이 작업장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응, 당연히 안 걸려요. 그래요? 걸릴 수가 없어. 네. 시동이 안 걸려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날이랍니다. 여기는 이걸로 들어가죠. 응, 걔는 걸로 들어갈 거고. 작업물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또 제가 사장님이랑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좀 더 믿음이 가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며칠 뒤 일주일의 대장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풀 커스텀 차량도 어느덧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태근 씨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내고 출격.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의 취향에 맞춰 꾸민 차, 손님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요. 과연 15년 전 낡은 차의 모습은? 시커멓고 칙칙했던 내부는 화사한 블루 컬러로 새 단장됐고 15년 세월 곳곳에 묻어있던 낡은 시트는 새 상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우와, 이게 정말 15년 된 자동차 맞나요? 왜 양말 벗고 타세요, 사장님? 이제 처음 했으니까 양말 벗고 새 차인데 내가 막 신발 벗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제 차주가 밟아야지 시승할 때는. 갑부의 세심한 배려에 손님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드디어 차에 오른 손님, 일주일 만에 만나는 낯선 차가 싫지 않은 모습입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저만의 공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요. 그동안 뭐 차를 사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한 번에 이제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자동차 내부를 완전히 바꾼 작업. 480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데요. 거의 개타는 날이죠. 아, 그래도 벌었구나. 이 정도 벌었네. 뭐 이렇게 기분은 좋죠. 그만큼 제가 이런 거에 대가를 좀 받았다 라고 생각도 하고 뿌듯하다 할 정도죠. 이제 수전사와 자동차 커스텀을 통해 태근 씨가 벌어들이는 돈은 연 4억 원. 중고차 판매 수익은 번외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나마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풀려서 생각하지 그냥 뭐 이게 꽈배기 꼬였던 걸 푼 게 아니고 내가 오면서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태근 씨가 중학교 3학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3남매를 책임져야 했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이제 저희 3남매 키우려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오니까 거의 녹초가 되셨고 그래서 형편도 좀 어려워서 저도 뭐 그때 당시 등록금도 많이 이제 못 냈죠. 밀린 것도 많고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다는 태근 씨. 결국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 봉제 공장 일을 자처합니다. 뭐 한 달 꼬박 다녀봐야 그 당시 뭐 100에서 뭐 120, 30 뭐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학벌도 딸리고 뭐 가진 기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배워야 뭐 어떻게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었죠. 이제 가난이 지긋지긋하던 시절 무작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 카센터에 취업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기술보다는 이제 액세서리나 튜닝을 하신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이게 돈이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쪽으로 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한번 파고들어 보자. 그러던 어느 날 태근 씨의 눈에 들어온 영상, 바로 수전사 작업이었는데요. 플라스틱의 사출물에 무늬가 딱 나와서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이제 와 이런 것도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기술이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전사 업체를 찾아간 태근 씨. 설마 이런 데 돈을 쓸까 의심하던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줄지어 계산하는 사람들을 본 건데요. 와 진짜 이건 기술이 돈이 되는구나.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진짜 내 기술력만 된다면 돈이 된다.
며칠 뒤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로? 아 이게 떨어졌어요. 승질은 좋고 싸고. 예, 안녕하세요. 하는 식으로. 예, 소미덕부에서 지금 촬영 중인데요. 예. 지금 어떤 일로 오신 거죠? 예. 지하 주차장 내려가다가 이거 뽀개져갖고 어쩔 수 없이 예. 이분이 카본 전문가라. 아, 카본이요? 네, 이게 카본으로 돼 있거든요. 항공기 몸체의 70%를 구성할 만큼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카본. 요즘은 스포츠 용품과 자동차에 널리 활용되는 인기 있는 소재인데요. 정품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안타까우니까 본사에서 소개를 좀 해준 거죠. 전문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이렇게 부서가 한번 맡긴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사실 태근 씨는 자동차 커스텀 업계에서 꽤 유명한 카본 전문가. 리얼 카본 원단이에요. 이게 다 종류별 다 있는 거거든요. 색깔이 까만색, 뭐 아까 실버색, 레드와 검정 섞인 색깔고. 튼튼한 카본을 만든다더니 갑자기 천을 자르는데요. 지금 이 원단이 카본이 되는 건가요? 수만 개의 탄소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 질기고 강한 카본 섬유. 마치 방탄복을 입히듯 부품에 이 원단을 덧대면 갑부표 리얼 카본이 탄생되는데요. 100% 수작업. 먼저 사포로 밑작업을 합니다. 진짜 카본이 여기 안쪽에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면이 좋으면 안 되고 면이 꺾어먹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발 역할을 하는 거지. 다음으로 카본 원단을 붙일 자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5시간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원단을 곧바로 붙일 경우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작업입니다. 접착제가 꾸덕하게 건조되면 이제 원단을 올리고 또 한 번 건조시키는데요.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다 인건비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카본 제작. 강도를 높여줄 수지를 바르고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딱딱하게 붙이는 작업들 하는 거. 이걸 4번 해야 돼요. 몇 번요? 4번. 그래야 강도 면도 나오고 면도 쳐야 되니까 두께도 올라가야 샌딩 칠 때 카본이 안 망가지겠죠 이제. 단순히 칠하는 것 같지만 수십 번을 일정한 두께로 발라야 하기 때문에 꽤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단이 점점 단단해진다는데요.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갑부의 카본. 찬물을 뿌려가며 사포질을 반복해야 매끈한 카본을 만들 수 있답니다. 물하고 계속 뻗이고 물고 밀고 사포 치고. 그나마 날씨가 좀 많이 그렇지 한겨울에 뜨뜻한 물로 안 되니까 찬물로 하잖아요. 손이 깨져나갈 것 같아요. 만지는 걸 문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일단 제품에 하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칠 때 손으로 해야 돼요. 이거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 최소 4일이 걸리는 작업.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매끈하면서도 단단한 갑부표 리얼 카본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카본은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데요. 내구성이나 강도가 상당히 강한 거죠. 일반 수전사에 비하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거의 서로 워낙 카본이 워낙 강도가 세니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격 실험. 카본과 수전사의 내구성을 검증하라. 얘가 카본, 얘가 수전사. 먼저 수전사 범퍼부터 검증해 봤는데요. 돌.
무늬가 없어졌잖아 이제. 이번엔 카본 범퍼입니다. 과연 결과는 역시 흠집이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때 표면을 갈아주자 우와. 거짓말처럼 흠집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묻혀서 그냥 돌아도 반면 수전사 범퍼는 층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얘네는 복원이 안 돼요. (15년) 전 수전사 업체를 차리고 한창 재미를 붙여갈 때였습니다. 태근 씨를 당황케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수전사 하는 업체에서 카본을 몰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기분 상당히 상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손님들이 알게 됐지만 그까지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뭐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뭐 이게 진짜 리얼이구나. 카본 기술을 배우고 싶어 전문 업체를 찾은 태근 씨.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는데요. 간절함에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맨 땅에 헤딩하듯 약품 성분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없으니까 뭐 이게 일단 돌아다니는 거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제품들 저거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주워오는 거죠 이제. 버려진 부품과 쓰레기통을 공수해 연습했다는 태근 씨. 매일 밤 5시간씩 카본 제작에 매진했는데요.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카본 기술을 완성합니다. 수전사에서 이제 카본이 들어왔을 때는 매출이 그래도 한 25% 뛴 것 같고 여기에 뭐 이제 복원 쪽도 하다 보니까 복원 쪽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더라고 이제. 꾸준한 기술 연마가 매출 상승의 1등 공신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태근 씨. 되게 힘들게 일하시네요. 많이 힘들어요. 보통 이런 거는 차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뜯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리프트가 저 안에 있어서 끝까지 가기 힘들어요. 바닥에 놓으면 되죠 뭐. 나 하나 희생하면 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는 탓에 어느새 온몸은 기름때 투성입니다. 뭐래? 시켰어 샀어. 아까 아빠 최고. 됐어 그때만 최고래. 끊어. 알았죠. 딸이 막내딸인 거죠? 막내죠? 나 지금 막내. 애교가 넘치네요. 그래 남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건 모르고 뭐 애들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때가 좋은 것 같아 애들은. 얼굴에 뭐 묻었어요? 묻는 건 다 봐서 하니까 뭐 한번 묻혀줄 거야? 나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보면 네. 저런 면도 있구나 하겠네요. 그죠? 원래 평상시에 항상 깨끗이 씻고 다니는데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다는 자동차 기름때. 뒤늦게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는데요. 그 애들이 이런 걸 알아줘야 될 텐데 나중에 알아주겠죠 뭐. 지금은 뭐 알아달라고 좀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힘들게 돈 번다. 그거 되려면 애들이 한 중고등학생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아침부터 꼬박 일한 끝에 처음 찾아온 휴식. 진한 커피로 피곤을 달래봅니다. 오후 내내 밀린 작업이 한창인 태근 씨. 다른 박스 좀 하나 좀 풍부한 말 끝나기가 무섭게 행동을 개시하는 청년.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오른팔이라도 되는 걸까요?
작업 내내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청년. 흡사 호위무사 같기도 한데요. 멋있죠. 아 멋있어요? 조립하는 것부터 저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돕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 아들이야. 아, 아들이에요? 네. 4개월 전 대를 이어 커스텀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아들. 태근 씨는 이런 아들이 달갑지 않았는데요.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자식은 힘들게 좀 안 했으면 하는데 뭐 하겠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죠. 힘을 줘가지고 너무 적당히. 왜? 맞았어요. 칼. 어? 칼에 맞았어요. 칼 다쳤냐? 아 그래? 괜찮아. 피도 나고 그러는 거지 뭐. 너무 아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뭐 배울 때는 그렇게 항상 했으니까 손 찢어지는 건 다 반사했으니까. 또 칼 들어간다. 내색은 좀 많았는데 어떻게든 했죠. 그것도 되고 뭐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돈벌이 되니까 하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쪽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아들 범준 씨는 아버지를 거울 삼아 각오를 다진답니다. 이제 와서 직접 느껴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좀 이제 괜찮아지면은 그때 이제 제 차도 작업해서 아버지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하루도 마무리되고 드디어 찾아온 퇴근 시간. 핸드크림은 퇴근할 때만 바를 수 있는 유일한 사치라는데요. 어쩐지 퇴근을 서두르는 태근 씨. 그래도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가는 편이네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원래 2시에 가야 되는데 벌써 6시예요. 벌써 해 떨어지려고 그러네. 이틀 만에 퇴근.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 오자마자 막내딸 선물부터 챙기는 태근 씨. 그토록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168가지 사인펜이라는데요. 지금 막내딸이 몇 살이죠? 하늘이 몇 살? 10살. 10살?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 아이들은 어머니가 봐주신다는군요. 어머니 애들 봐주기 뭐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뭐 당연하지 뭐 그냥 어떻게 지네들 벌어 먹고 산다니까 또 뭐 해줘야 되지. 지 열심히 하니까. 네. 있잖아. 빨리 먹자. 대박 먹어. 아니 아빠 뭐 하는 사람? 응? 차고 치는 사람. 차고 치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아 아빠가 차를 만들어요? 심심찮고는 뭐 어렸을 때는 뭐 막내였지만 지금 어렸을 때 어땠다고요? 막내였지. 있는 거면 보면 때려보세요. 다 부셔 분해를 해봐야 돼요. 분해했다는 거지. 분해. 때렸다는 건또 뭐야 또. 아니 분해 그게 말이요. 근데 분해를 해가지고 다 이게 다 해놓으면 그러니 결국에 그런 차를 다 분해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유년 시절 힘들게 자랐잖아요. 이제 힘들게 살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되물림을 하지 않으려고 뭐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만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 애들만큼은 내 어렸을 때 걸었던 과정보다는 난 이제 손으로 먹고 살지만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노력하는 거죠. 다음 날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차 시트 네. 옆집 나온 것 같은데. 저 차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한번. 차 시트가 좀 흠집 난 곳이 있어가지고 바꾸려면 이제 좀 금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쪽 옆구리 쪽인데 단추 같은 게 항상 이렇게 쓸리다 보니까 이쪽이 가죽이 좀 다른 거죠. 이제 양쪽 안쪽이랑 센터에서 의자 통째로 들어가니까 거의 한 4,500만 원대 시트 하나. 낡은 시트에 색을 입혀 새 것처럼 복원하는 작업. 어떤 의뢰가 들어와도 거침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색깔, 약간 브라운 색깔이 나와서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섞여야 돼요. 원래 가죽 시트와 똑같은 색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 5분 만에 뚝딱 색을 재현해내는데요. 망가진 거를 커플해서 이제 그 면을 붙여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죽 시트 복원의 꽃은 뭐니 해도 가죽의 질감을 재현해내는 것. 해진 부분에 조색한 복원제를 바르고 건조기를 반복하면 금세 복원 작업이 끝납니다. 손님은 만족할까요? 완전 깔끔하게 잘 되는데요? 세월의 흔적 역력했던 낡은 시트가 환골탈태한 모습. 얼마예요? 15만 원. 몇 시간 만에 15만 원 보신 거예요? 한 20분에 30분 정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제 기술이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죠. 내친 김에 담당 PD차도 복원해주겠다는 갑부. 보시면 네. 거기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찍으려고. 아니에요, 제가 뭐 타다가 이 상태 냅두면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제 타면 누르면서 한 번 벌어졌으니까 이게 찢어진 것들은 이제 계속 진행형이 이제. 담당 PD의 구멍난 가죽 시트의 운명은? 보시면 거기 이 상태 냅두면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제 타면 누르면서. 이거 의자를 막 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굳이 안 떼도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작업돼요. 구멍난 시트는 어떻게 복원될지 이제는 기대감부터 드는데요. 원단 같은 건데 지금 찢어진 거를 붙여버리면 10만 주면 찢어지겠죠.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살과 살 사이에 이제 가죽과 가죽 사이에 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이 작은 가죽 조각 하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데요. 먼저 찢어진 구멍에 가죽 조각을 넣고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있는 거 맞아요? 벌려봐야 벌어지는지. 일단 한번 살짝 벌려봐요. 붙인 상태 이제. 근데 티는 나잖아 이제요. 이제 사포 쳐서 면 잡고 도트를 만들어주고 끝이 이제는. 구멍 복원이 끝나면 가죽 질감을 살려줄 복원제를 뿌리고 건조 과정을 반복합니다. 했을 때는 좀 티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가면 가서 티가 안 나야 복원이지. 대충 해주고 돈 받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티 안 나는 겁니다. 복원 끝. 이거 끝난 거예요? 네. 정말 어디가 찢어진 자리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갑부 기술력 인정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작업장에서 동영상 선매경인 태근 씨. 이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시간 날 때 뭐 할 거 없으면 이제 이런 것도 손 대가지고 여기 또 잘 나오면 또 제가 또 하나의 아이템이니까. 요즘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커스텀 기술. 태근 씨의 기술 연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데요. 성형에서 제품을 이제 잡는 거죠. 이제 모형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형 틀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면 다 만든 상태에서 얘를 본을 뜨는 거 이제 오버핸드라고 해서 끝나야 들어가는 파츠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잘 안 돼서 라인이 잘 안 맞으니까 너무 주저앉았기 때문에
또 보강을 해보는 거 한번요. 바퀴를 감싸주는 부품을 만들기 위한 성형 틀 작업. 작은 부품 하나로 자동차의 외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기 높은 튜닝 기술인데요. 과거 튼튼한 커스텀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차량에 작은 부품을 입혀 개성을 표현하는 게 유행.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여전히 기술 연마를 하고 있답니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뭐 또 하나의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연습하고 자꾸 연습해야 이제 기술이 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계속 꾸준히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나 또 뭐 접목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갑부의 매장에 범상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뜻 태근 씨가 보유한 차와 비슷한데요. 갑부가 개조한 중고차를 구입한 손님이랍니다. 겉모습은 비슷하되 손님 취향 저격하는 내부 인테리어로 차별화 전략을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차를 여기서 샀는데 멋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자기한테 맞는 차가 있는지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오게 됐습니다. 태근 씨가 작업한 클래식카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손님. 디자인이 제법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제일 귀여워요. 차가 좀 이쁘죠. 여자분이 사기가 조금 앙증맞으니까. 그냥 이런 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얼마에 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차량 가격은 한 2,500에 지금 판매 예정이거든요. 예정이요? 네, 아직 좀 정확히 측정 안 됐는데. 근데 이렇게 튜닝한 차가 많지가 않아서 전국에 여기 사장님이 잘하신다고 해서 사장님 시동 걸어봐도 돼요? 좋은 것 같아요. 살 의향 있어요. 기술 하나로 연매출 4억 원의 쾌거를 이루기까지 지난 15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온 갑부 태근 씨는 성공의 열쇠가 뭔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퀄리티를 쌓아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뭐 10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80?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대한 뭐 내 만족이 될 때까지 계속 달릴 생각입니다. 가난했던 소년이 갑부가 되기까지 기술 갑부 태근 씨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기술은 있으니 돈을 벌 수 있는 해답을 찾았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라고 말이죠. SNS를 뜨겁게 달군 스타 갑부가 떴다. 이 손으로 하루에 500만 원까지 벌어봤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지 4년 만에 억대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이 남자.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비결은 팬심과 인생 역전한 사나이. 성우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